행운도, 불운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운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아주 지독하게 운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불행의 시작은 지난 199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불행은 아내를 잃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도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고 20대 남동생이 목숨을 잃었죠.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다시 새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동생을 잃은 지 8년 만인 지난 2006년에는 처남이 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아내와 동생 그리고 처남까지 공교롭게 모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죠. 이 남성에게 유독 불행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잇따른 불행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세상에나 10년 사이에 아내, 동생, 처남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96년도에 제가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났던 사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좀 아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우연이라기에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10년 상간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친동생, 그리고 처남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은근한 어떤 그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먼저 수사를 했어요. 예. 그 사건이 96년도 10월 6일 날 밤 10시경에 이제 그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도로에서 두 차량이 추돌을 했는데 그때 운전을 하던 이 남편 이 사람은 멀쩡한데 조수석에 탔던 그 아내만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해 차량 있잖아요. 추돌한 차량. 그 차량이 명백히 존재하고 또 그 사람도 추돌한 거를 인정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이 났을 때는 그냥 교통 사망 사고로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아하. 예. 일단 이 남자에게 들이닥친 첫 번째 불운 아내가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당시 남편이 그러니까 운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부검 같은 거는 안 했나요, 아내는? 문제는 이게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부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게 명확하고 네. 가해자가 피해자가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부검을 근데 물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딱히 그게 부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게 물론 단순 교통사망 사건일 수도 있지만 부검을 정확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아내가 사망하면서 보험금은 누가 타갔나요? 남편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속권자인 남편이 받게 됐는데 왜냐하면 1억 4,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형사 합의금하고 그다음에 사망 시 위로금, 장례비까지 포함되면은 보통 이 정도 받게 됩니다. 이게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어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남편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남성의 동생, 친동생이 사망했는데 오전열 차장, 이건 또 어쩌다가 벌어난 일인가요? 역시 이 사건도 경기도 양주시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경찰에 접수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남성의 동생이 차량을 몰고 있었는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하고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고의 충격으로 동생이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커졌던 이유가 에어백이 없었어요. 차가요? 네, 차에 에어백이 없는 바람에 그 사고 충격을 그대로 받으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접수됐을 때는 동생이 운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남성이 옆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만 살아남은 살아남고 거죠. 또 동생하고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데 두 번 모두 옆 사람만 죽었다.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당시에 의심은 안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좀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까 또 이 사망한 사람하고의 관계 보니까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이 사망한 동생하고 이 범인하고는 친동생 관계인데 최근에 또 동생한테 차를 사줬다는 겁니다. 아하. 동생한테 차 사주는 사람 물론 사줄 수 있지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차도 사주고 동생하고 같이 이 동업으로 이 사업도 하고 있었고 또 차 사주면서 보험도 형이 대신 들어주고 이런 정도로 주변에서 사이가 무척 그 형제간의 그 우애가 돈독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역시 또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사준 차량을 타고 예. 가다가 교통사고가 예, 났거든요. 아까 아내의 사망보험금은 이제 남편이 타갔다고 했는데 동생의 사망보험금은 그럼 누가 타갔나요? 이것도 이 사람이 타갔어요. 총 6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동생의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3개를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생명보험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 들 때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게 뭐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중복보험 말씀드렸는데 생명보험은 이제 손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발생을 하면은 일단 정액을 다 줘야 돼요. 그런 점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험을 든 게 98년이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생명보험 여러 개 체결하는데 좀 제한이 없었거든요. 지금만큼.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내하고 친동생이 이제 사망하고 세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8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재혼한 여성의 동생, 그러니까 처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참 이때도 이 남성 박모 씨가 차에 타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참 번거롭습니다. 황모 씨가 운전을 했고 그 처남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로는 한 속도가 70에서 80 정도. 근데 교각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살았죠? 옆에 있는 사람은 박모 씨는 70에서 80km로 어? 시속으로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고 상태인데 있거든요. 글쎄 그것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빠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 이런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사망으로 됐습니다. 자, 한두 차례는 엄청나게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어도 사실 운이 세 나빴던 거죠. 번째까지 박 씨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때도 예. 그 처남의 예.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맞습니다. 박 씨였나요? 맞습니다. 천안 명의의 생명보험 3개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네. 이제 이 사람이 해준 건데 전부 합치면 12억 5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입은 본인이 했지만 수익자, 즉 말하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처남이니까 처남의 어머니, 지금 이 사람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모죠. 네. 장모 앞으로 딱 해놨기 때문에 이때도 경찰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사고가 났고, 두 번째 사고가 났고, 세 번째 사고가 났고, 모두 이 남성의 주변 가족들이고,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남성은 살아남고, 가족들은 사망을 하니까,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해놓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개발원에 이 사고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남이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의심스러운 사고가 나면 도로 위에 남은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파손 상태라든지 아니면 사망자의 부상 상태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사고 상황을 가정해서 시험을 해보거든요. 그랬는데 시험 결과가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이랑 달랐습니다. 네. 원래 본인이 80km, 시속 80km 속도로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최대 속도가 30km밖에 안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 교각을 들이받았다면 조수석에 있는 처남이 사망할 이유가 없는데라고 하면서 의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보던 경찰도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차량이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사실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은 참 의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술사의 분석으로 더 짙어졌죠. 보험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사고 재현 시험을 해본 결과 진술자가 주장하는 70 내지 80km의 속도에서의 사고가 아닌
20에서부터 30km 내외에서 교각에서 충돌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그러니까 차량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 정도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이유로 사망한 어떤 사람이 차에 미리 타고 있었고 어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 개발원 차량 기술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면 사람이 사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이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 경찰 수사의 어떤 추동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세 번째 교통 사망 사고를 수사하면서 경찰이 의혹을 품었던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해당세에서 굉장히 안조서였는데 이제 같이 동승자보다 같이 산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점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이제 그 교통사고의 특성상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일하는 그 추정만 할 뿐 이제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살해를 했는지 보험금이 청구를 안 한 상황이니까 당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제대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제 검찰에서도 추궁을 하다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험금 청구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결국 이 보험도 남성이 가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남인 척하면서 가입을 하고 수익자는 장모로 해놨는데 장모 명의 계좌 이렇게 자기가 개설을 해가지고는 뭐 장모니까 부인 통해 가지고는 뭐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 같은 거 확보하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타냈던 건데 그러니까 뭐 처남하고 같이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처남의 뭐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대포폰 이용해가지고는 본인 확인 절차도 쓱싹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남이 이 보험금을 처남이 문제가 생기면 탈 사람을 자신의 어머니로 해놓으니까 경찰에서 의심 안 하게 한 거예요. 아, 당시에는 의심 그렇지만 못했군요. 그 이 장모의 계좌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언제든지 꺼내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당시 이 남성은 처남의 정보를 이용해서 대신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처남인 척 전화로 보험에 가입을 했던 건데 보험 가입 당시 남성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도움이 되십니까? 예. 종신보험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남이 사망했을 당시에 수령자는 이제 본인이 아니라 장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의심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대포 통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모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사실 굉장히 허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 전화 목소리도 그렇고 대포 통장도 그렇고 지금 같으면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허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 아내의 사망보험금 그리고 동생의 사망보험금, 처남의 사망보험금 모두가 다 남성이 타냈다는 거잖아요. 총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총 20억인데요. 아내 사망보험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타냈고요. 남동생 사망으로 6억, 그리고 처남이 살해하면서 12억. 사실 자기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랑 관계는 멀어지는데 보험금은 늘어나죠. 그래서 총 20억 원 정도를 챙겼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의 살림은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숨지고 동생이 사망하고 이러면서 받은 돈으로 재혼을 하고 살림을 차릴 수도 있게 됐고요. 경찰은 당시에 이렇게 인명사고로 이어진 사고 외에도 다른 자잘한 보험사고가 추가로 있었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남성의 살림은 점점 더 윤택해지기 시작했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이 남성이 점점 돈맛을 봤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 씨가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고 접수돼가지고 사건화된 게 이 정도지 개별적으로 당사자 합의하고 이런 거는 많습니다. 사건화되지 않고 보험 처리만 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난 보험 설계사 하다 보니까 가족들 가입하는 부분들이고 돈맛을 봤다고 그러나 그래서 액수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방법도 기능화되고 갈수록. 경찰은 박 씨가 돈을 노리고 처남을 살해했다고 봤는데 정작 가족들은 믿지 않았다면서요? 이제 사고 당시에 재혼한 이 장모나 그다음에 아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살인을 저지를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두둔해서
이 범죄의 치밀성을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 가면을 쓰면서 진짜 모습을 네. 속여왔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임했나요? 이게 또 황당한 부분입니다. 담당 경찰한테 나 갔다 올 테니까 꼭 찾아오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협박을 한 했다고 거예요?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협박이 안 통합니다. 뭐 찾아오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범죄 경험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경찰은 3건의 교통사고가 모두 박 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위원님, 예. 추가로 이 남성이 살인 미수를 한 정황을 경찰이 예, 발표했다고요?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연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 이 손아래 동서 신모 씨라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같이 범행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내연녀가 이제 최 씨인데 내연녀하고도 이제 같이 동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겁니다. 이 내연녀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죠. 피해자 김 씨가 평소에 한약을 먹고 있는데, 내연녀 최 씨가 한약에다가 수면제 같은 걸 넣는 겁니다. 넣어서 이제 기절을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박 씨, 이 범인의 손아래 동서인 그 신모 씨가 그 사람을 데리고 양주 쪽에 있는 어떤 도로로 가요. 그 다음에 도로 쪽에 놔두고 이제 이를테면 차량으로 치여서 살해를 하고 이제 그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실행 직전에 이 범인의 이 손아래 동서 신모 씨 공범이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충돌 직전에 원래 계획대로 정면으로 이 사람을 까른 게 아니고요. 측면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전치 18주의 부상만 입고 사망하지는 않는 살인 미수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나 박 씨가 모든 걸 계획하에 지시를 한 그렇습니다. 걸로 예. 확인이 됐고요. 총 3건의 사망 사건 그리고 1건의 살인 미수. 경찰은 이 모든 것이 박 씨의 범행으로 보고 이 남성을 추궁했는데 결국 이 남성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요?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사건 96년도 물론 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아쉽게도 뭐 증거 자료는 다 행적이나 다 나와 있는데 박 씨가 단순히 어떤 필요해서 했다기보다 돈 욕심이 나지 않은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처하고 그때 당시 이미 내연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처를 살해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내를 살해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없던 거고요. 결국 처벌은 어떻게 받았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를 살해한 부분 있고 동생을 살해한 부분, 그다음에 처남, 내연남, 남편 이렇게 4건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네. 그리고 동생 부분은 이게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처남하고 내연녀 남편 부분만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내연녀 남편은 이제 살인 미수잖아요. 그래서 한 건의 살인과 한 건의 살인 미수가 인정이 돼가지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자신의 금전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 동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고 기본적인 가족의 윤리를 파괴하는 폐륜을 저질렀다 하면서 중형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판결의 재구성 여기까지고요.